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해 이란 내부에서 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의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접경지대가 있는 김민찬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이란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이 나왔습니까? 이란의 미국의 공격을 받은 지 이제 30시간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복 방식과 수위를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미국 공격 이후 첫 입장을 내놓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명백한 범죄를 자행했다면서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도 응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응 방식의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란 내에서는 미국에 강경한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군 최고사령관은 범죄자 미국이라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이란 내 강경파 의원들도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와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또 맞대응을 한다면 그 방법과 수위가 어떨지도 중요할 텐데 중동에서 전해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곳 요르단에도 미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3천여 명이 복무 중인데 이란의 공격 대상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요르단 주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요르단 내 미 대사관 주변에는 장갑차와 군 병력 등이 추가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들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이란 국영방송엔 보복 첫 조치로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또 다른 대응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폐쇄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군사안보회의에서 진행이 되는데 회의 시작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 의지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공격할 수 없는 또 다른 곳에 핵 농축 시설이 있다면서 곧 원심 분리기 설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장의 군사 보복뿐 아니라 이란의 대응 방안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원유의 상당량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이곳이 봉쇄되면 유가와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1일 0시 B-2 스텔스 폭격기 7대가 미국 본토를 출발합니다.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자정의 망치입니다.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미국의 공습은 수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됐습니다. B-2 폭격기는 18시간을 조용히 비행한 뒤 기습적으로 이란 핵시설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일부 폭격기를 정반대 방향으로 출격시켜 이란의 눈을 속였습니다.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는 포르도와 나탄즈 지하 핵시설에 떨어졌고 잠수함이 쏘아올린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스파한 지상 핵시설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미국은 발표했습니다. 새벽 2시 10분, 이란은 미국의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후속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보복 시나리오 3가지가 거론되는데 이스라엘 추가 공격과 중동 내 미군 기지 타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확전은 피해야 하고 체면은 살려야 하는 이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협 봉쇄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표적 산유국인 이라크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는 석유를 수송하는 유일한 바다 노선입니다. 폭이 약 39km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해협이라서 이란이 막아서면 대형 선박은 사실상 한 척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95%도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 세계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란 의회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승인했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앞에서 회항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미국은 핵심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지만 폭격을 당한 시설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내용물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돌입할 결심만 하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22일 새벽 포르도 핵시설에 모두 12발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폭격 사흘 전인 19일 포르도 핵시설 진입로에 16대의 화물 트럭이 늘어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튿날 이 트럭 대다수가 800m 떨어진 장소로 이동했고 핵시설 출입구 주변엔 불도저 여러 대와 다른 트럭들이 보였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들은 주요 핵시설이 비워진 상태였고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포르도 핵시설의 장비와 우라늄이 며칠 전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껍데기뿐인 시설을 미국이 공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피격당한 이란 핵시설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حتی با این حمله جنایتکارانه هم ما هیچ گونه آلودگی پرتویی و یا تشعشعات هسته‌ای خارج از سایت‌هامون نداشتیم. 미국의 공습을 계기로 이란 내에서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3년 뒤인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이 포르도 시설을 공격받으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피해에서 회복한다면 살아남은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 제조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미국 내부에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워싱턴 연결합니다. 자, 김재용 특파원, 공화당 내에서 비판이 또 나왔던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외부 전쟁엔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깼기 때문입니다. 종전은커녕 확전의 불씨를 당기자 전쟁은 곧 돈이고 악영향도 큰데 어떻게 경제에 좋겠냐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표적 정중앙이 맞았다고 선전했지만 지지층 정중앙에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맹비난하는 보수 논객까지 등장하는 등 면면도 다양한데요. 자신이 마가라고 밝힌 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ase of the MAGA party that got Trump elected, most of us were tired of the wars in the Middle East and Eastern Europe. 자, 이건 미국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곧바로 반박했잖아요. 네, SNS에 글을 올려서 그는 마가가 아니다. 마가는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한심한 패배자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습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란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테러 위협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도 물가 폭등 때문에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이 유가도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 국토안보부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란과 연관된 해커 집단이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테러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9.11 테러를 겪었던 뉴욕은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유가도 비상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3%가 올랐고요.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세 전쟁 초기에 국채 시장이 흔들렸던 것처럼 이번엔 유가 급등을 걱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대부분 결말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부터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까지 오히려 실패의 역사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개입 초반의 군사적인 성공만으론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건데 전봉기 기자가 역사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화려한 왕관을 쓰는 이란 팔라비 국왕. 도시 특권층에게만 부가 집중된 독재. 이란 국민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친미 왕정은 무너집니다. 미국은 대사관 직원들마저 인질이 되자 특수부대로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has so galvanized the American public toward unity in the last decade, as has the holding of our people as hostages in. 하지만 사막에 헬기가 추락해 작전은 실패하고 미국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이란 정권이 정당화하는 계기만 됩니다.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서 당연히 이라크를 지원한 미국. 그러나 결과는 또 다른 괴물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 덕분에 군사 강국이 된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오히려 세계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9.11 테러까지 벌어지면서 미국은 중동의 민주적 질서를 주입하겠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합니다.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by see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테러를 일으킨 알카이다 대신 이라크와 아프간 정권을 1차 공격 대상으로 시작한 전쟁. 20년간 이어지면서 미국은 전비로 4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5,700조 원을 썼습니다. 미군 전사자만 거의 7,000명, 민간인까지 합하면 미국인이 12,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내몰린 주민들의 반감만 키웠고 민주정부 대신 탈레반 같은 반미 정권만 나왔습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쉽게 했으나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또는 정치적인 염원 같은 코드를 미국이 잘 읽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핵협정을 맺었습니다. 직접 개입 대신 히잡 반대 시위 등 이란 안에서 부는 자유화의 바람에 기대를 건 겁니다. 하지만 협정을 굴욕이라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무력 개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970년대의 이란, 90년대의 이라크, 2000년대의 아프간은 모두 군사력만으론 미국이 원하는 질서를 중동에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